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2월 어느덧 마지막 주 주식시장인데요. 음, 지난주 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중요한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다음 3월 달에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아마 조금 결정이 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에서 뭐 흐름을 한번 보죠. 이제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마이너스 1.57%, S&P 500 마이너스 0.71%.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0.23%, 코스닥 0.08%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스닥과 S&P 500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얘네들은 그래도 잘 버텼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주로 여기서는 이걸 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다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이 장대 음봉 이후에 바로 회복하는 장대 양봉,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치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을 한번 보면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장대 음봉 이후에 그걸 완전히 둘러싸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주도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그리고 나서 지난주 조정이 좀 나왔던 건데, 이제 이 나스닥 조정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 한번 보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경우에 보면 장대 음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미국 시장 조금 전에 봤듯이 상승 장악형처럼 장대 음봉을 감싸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비해서 강하게 움직이질 못했던 겁니다. 이제 2주 연속 조정을 보였는데, 문제는 요 조정, 지난주 캔들까지만 해도, 지지난주 캔들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했는데, 지난주에 위아래 폭을 상당히 변동성을 키웠잖아요. 키우고 나서 뭐 거의 도지에 가깝습니다만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큰 틀에서 보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상승 탄력이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 중순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밑으로 조금 밀리는 힘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버텨내야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지금 현재 힘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조금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밀려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지지 라인 밑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버티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양봉으로 하나 돌려주면서 몸통이 안 커도 돼요.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조정이 아름다운 조정이 되면서 아마 박스권 레벨업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현재 위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봉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출렁임 나오고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보시면 거의 그림이 똑같잖아요. 지금 코스피하고 회복 못했고 2주 연속 조정, 그러면서 지난주 변동성을 키운 모습. 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차트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버티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나홀로 코스트 할 수 없으니까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 돼야 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얘기들을 한번 보면요.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되죠.
첫째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 이 부분들이 모두 함께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옐런 재무장관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죠. 경기 회복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 하기는 하지만 부양책 확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구간은 이게 사용이 안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를 옐런 장관이 했고요. 연준 위원들 역시도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일단 약간 안도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미국의 이제 이례적인 한파죠. 뭐 텍사스 달라스 지역이 뭐 영하 18도씩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니까 참 달라스 지역 하면은 뭐 저도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94년도 월드컵 때였나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그 달라스에서 했던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한 35도 이상 됐었다고 했었죠. 그랬던 지역이 이렇게까지 추워졌다고 하니까 조금 기후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일부 공장들 셧다운이 있었고 미국 공장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일부 공장들, 멕시코 공장까지 지금 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국제유가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지금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막대하게 지금 풀려 있는 유동성에 지금 부양책이 또 나온다라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거잖아요. 문제는 국채 금리가 지금 올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오르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동성 안전자산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인데 이게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또 역시 불안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 상승의 속도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다. 이번 주 조금 진정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위구르 지역 쪽 또 새로운 인권 문제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히토류 카드를 지금 만지기 시작을 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히토류를 비롯해 가지고 이 해외 의존도를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라, 파악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체 대응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유동성 회수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이 800억 위안 정도를 일단 전체적으로 회수를 했잖아요. 뭐 규모가 이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만기가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3월, 4월 넘어가면요, 역대급 만기가 돌아와요. 이거를 안 풀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플레 문제가 지금 조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 회수 쪽을 지금 이제 부동산 쪽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역시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 들어서 우리 시장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인프라법 관련 소식들, 그러니까 미국이 부양책과 함께 인프라법까지 한 번에 이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반응을 했는데 또 좀 아이러니한 건 이 인프라법 관련한 수혜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장 전체가 일단 움직였고요. 그래서 요번 주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보게 되면 역시나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역시 불확실성, 이 부분은 제가 아마 1월 말 정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위 1비하는 장세가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 뭐 계속 1위 1비하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금리의 상승 여부입니다. 이 국채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속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치가 문제인 상황은 아닙니다. 1.3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안정만 된다면 문제는 없겠고요. 1.5, 1.7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연일 발언을 계속 했었었고,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리,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연준 의원들이 아무리 이 인플레이션 조금 더 용인할 거야. 그리고, 기준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밀어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속도를 봐야 한다. 이제 그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뭐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뭐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중 갈등이, 인권 문제를 건들면서,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인권 문제를 건들면서 지금 이게 이제 무역 갈등 쪽으로 또 확장될 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제가 이것도 잠재적인 갈등, 12월부터 잠재적이다. 이게 어느 순간에 표면화되기 시작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이 자체적인 국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거지, 만약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26일부터 국내 이 첫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출발을 합니다. 이 접종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역 항체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많이 오전에 밀렸다가 오후에 거의 회복을 다 했잖아요. 이제 이걸 지난주 금요일 얘기만 하나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시장 딱 개장하면서부터 밑으로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이 레포,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 회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쉬운 말로 유동성 회수를 했다, 800억 위안 유동성 그 회수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딱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이 나온 거죠. 아, 이거 또 유동성 회수가 시작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점심시간 무렵쯤부터 들어오면서 유동성 회수를 하기는 했는데 영래포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거 얘기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인프라법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 쪽에 인프라법 얘기까지 나오니까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최근 이 구간은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따른 이 단기금리죠. 영래포 금리 이 부분과, 그리고 미국 쪽의 상황, 그러니까 국채금리 이 부분, 요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이제 상원 이 청문회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리는 일단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고, 의사록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하는 겁니다. 혹시나
혹시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너무 강하다라든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이라도 불안한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에선 반응이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거 우려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조금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 외에 우리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들 발표 나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이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좀 부담 요인보다는 호재 요인 쪽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밴드를 한번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40포인트에서 316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그 양봉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혹시 내주게 되면 3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겠죠. 3010포인트 정도까지. 살짝 장중에는 3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3100포인트를 회복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3040, 3050, 뭐 3040 정도까지 지금 이제 지난주 흐름을 봐가지고 열려 있긴 한데 요 정도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92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요 윗자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부양책, 국채금리, 유동성 회수 요 세 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번 주 지난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금요일 오후장에서 인프라법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지수는 상승을 했고 인프라법 관련주들은 움직이질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섹터들 지금 미국의 한파와 관련된 부분 일단 그게 1달러기 어느 정도 만약에 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기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가끔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쪽이라든지 그 BBC 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널들을 한 번씩 보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 그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기후 환경 문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지역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여론을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5G 역시 같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도체 섹터 뭐 여전히 중요합니다. 뭐 이번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주목해 봐야 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좀 힘든 한 주였고 아마 ACLB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가 작년 뭐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편하게 왔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편한 곳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오다 보니까 과거에 비하면 작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졌을 텐데요. 주식시장의 원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심적으로 계속해서 다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뭐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 구간 하락이 아니에요. 이 기간 조정이지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꼭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남은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